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제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일이 좀 바빠가지고요. 미리 좀 링크를 다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게 링크를 좀 알려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는 오늘 진행되는 내용들을 별도로 영상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다음 주부터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AI 활용 능력 키우기 제15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형록이고요. 공학 박사이면서 정보통신 기술사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SK텔레콤에 지금은 영상 전화가 보편적입니다만 1998년까지만 해도 영상 전화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꿈속의 이동전화 이런 때였죠. 그래서 그때 제가 영상 전화를 개발하는 책임자로 근무를 하면서 어, 거의 그때만 해도 세계 최초의 이동전화, 영상전화기 개발하는 일을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었고요. 또 SK텔레시스, 그래서 주로 SK그룹에서 자회사 대표이사까지 하면서 근무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의는 챗 GPT, 메타버스 NFT, 보고서 쓰는 법, 전자책 쓰기, 디지털 마케팅, 기술사 자격 취득하기 속성 과정 이런 과정들을 제가 지금 쭉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주로 지금 제 메인 비즈니스라 그럴까요? 제 직업은 국가 철도망 있죠? KTX 철도통신망을 지금 구축하는 일에 감리 단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은 감리를 하는 일이 제 직업이고요. 프리랜서로 이렇게 작가라든지 기자라든지 컨설턴트 강사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 민간 자격증을 AI 디지털 마케팅 외 3개, 4개, 그러니까 하나가 지금 3일 전에 추가가 돼가지고 4개를 지금 발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강조하는 것이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명품 인간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제 모토입니다. 아무리 명품으로 몸을 휘둘러도 사람이 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에 어느 한 순간 부러움을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직함들을 가지고 있어 봤습니다. SK그룹에 있으면서 부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상무님, 전무님, 대표님, 사장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봤는데 결국에는 그 순간 그때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런 호칭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호칭이 뭘까 이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은 저는 끝까지 바뀌지 않는 것, 뭐 박형록 박사님, 기술사님 이거는 뭐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명품 인간이 되자 이런 이야기를 주로 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강의를 지금 15기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작년부터 해서 1년 이상 지금 이 실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챗 GPT라고 하는 것이 2022년
연말에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나오기는 그전에 훨씬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갑자기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뭐야?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때 저 역시도 챗 GPT가 뭘까를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해보면서 야 이건 진짜 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그냥 하다 말 것이 아니다.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좀 계속 해왔고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남들은 챗 GPT로 AI로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 월 300만 원 벌자, 뭐 이렇게 뭐 획기적인 부를 축적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공부를 해오면서 첫 번째 강의라고 좀 어리숙한 강의였습니다만은 시작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게 저 신청을 하실 때 그 멘트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좀 AI가 뭔지 잘 모르는데 어려울 것 같아. 나는 힘들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제가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이를 먹어서 챗 GPT를 접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진짜 배우고 싶어도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또는 막연하게 나는 안 될 거야 어려워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뭔가 길라잡이라고 그러죠. 그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일들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료로 계속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뭐 한 번, 한 두 시간 하고 끝내고 이런 강의가 아니고 AI 툴을 지금 보이다시피 AI 툴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또는 전반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나름 제가 재능 기부라 그럴까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현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직업으로 충분히 제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서 뭐 굳이 이것을 강의를 해서 내가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럴 필요가 없겠다. 내가 아쉬워서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생활에서 진짜 필요하겠다. 이것은 내가 어떤 재미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업무에서도 또 내가 하는 생활에서도 이게 꼭 필요해. 이것만큼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파를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고요. 특히 어떤 생각을 해봤었냐면 챗 GPT-4가 나오면서 야 이거는 치매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왜? 치매라고 하는 것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나 혼자 있을 때 혼자만로 중얼거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중얼거리게 되더라. 그래서 대화 상대를 만들어야 될 텐데 어려워. 그런데 챗 GPT가 포화되면서 대화 상대를 만드는 것이 아주 쉬워졌다. 이걸 가지고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저와 같이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간 이런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비서, 동반자, 친구 뭐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이거를 나는 부지런히 전파를 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제가 쉽게 알려드릴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자신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AI 툴을 이해하는 것, AI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왜 생겼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제가 수많은 강의를 들어보는데, 챗 GPT 하면 챗 GPT는 이렇게 가입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넣으면 이런 답변을 해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 나가죠. 그런데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뭘 진행을 해야 되지? 또 듣기는 들었는데 막상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히네?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AI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분차분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진짜 우물가까지 무엇이다 드리고 그 다음에 물을 떠 먹는 것은 본인의 할 일입니다라는 정도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다 그러면 다들 5주 동안 들으시는 거고요. 또 5주 동안 듣고도 또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기수제 시작할 때 또 들어오셔서 또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떤 분이 너무 뭐 제가 이 강의를 5시간 하는데 무료로 듣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들은다 하는 것이 좀 부담 가요.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전혀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이 꾸준히 들으셔서 내 것 다 시키시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변하는 기회를 잡은 찬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라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70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그저 동물의 힘을 이용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키워서 경작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다가 1784년에 드디어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기구를 전기기관 또는 방직기계 또는 철도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1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2차 산업혁명이 왔는데 이럴 때 드디어 대규모 산업화 그러니까 자동차도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고 철강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구들이 우리들이 얼마든지 대량으로 만들어서 생산에 쓰고 공급되고 내가 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 또 그때부터 전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2차 산업혁명이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이지만 디지털화, 정보화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서비스업에서 확대가 됐고 컴퓨터, 인터넷이 이제 컴퓨터가 엄청나게 보급이 되고 인터넷 기술이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보편화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3차 산업혁명,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전 3차 산업혁명 이전과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의 세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날로그 세대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아날로그고 그 뒤로 이후부터는 우리는 디지털화 됐다 이렇게 말씀을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바야흐로 이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제 또 로봇이 인간의 삶을 도와주는,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드디어 왔다. 그래서 드디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이 다음에는 뭐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 또는 어떤 분들은 두려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이제 2차 산업혁명 이후부터 일어났던 일들이죠. 라디오가 발명이 됐습니다. 라디오가 발명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라디오가 발명이 되면서 우리는 정부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사람과 사람 또는 연기로, 불빛으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던 시대가 지나고 저 멀리, 훨씬 멀리 있는 곳까지 소리를 전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죠. 이러한 라디오는 1895년에 이탈리아의 마르코니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6년에 미국의 펜던슨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음악을 송신했던 것, 그것 자체가 세계 최초의 라디오 방송이 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 후에 약 한 20여 년이 지나면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됐고요. 영국 BBC에서 1936년에 최초로 상영방송을 하게 됐죠. 그리고 1942년에 시카고 세계 박람회에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럴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주부들이 이것을 보고 야, 지금 내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라디오 듣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그때는 텔레비전이라고 하지는 않았죠. 이 영상이 소리가 나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상자, 이 상자를 내가 저것을 본다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50만 대가 돌파한 것이 약 한 3년 정도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나서 텔레비전 시대 이후에 드디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가 했는데 드디어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한참 후에 한참 후는 아니죠. 거의 뭐 비슷한 시기인데 1946년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애니악이라는 컴퓨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애니악이라는 컴퓨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고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와 애니악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그 기능이 발전됐고 크기는 줄었습니다. 거의 1000분의 1로 줄었고요. 기능은 수만 배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런 정도의 기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니악의 크기 정도로 지금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기능을 가진 장비를 갖다 놓는다 그러면 아마 10층짜리 대형 건물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늠을 한번 해봅니다. 그 후로 1970년대에 개인용 컴퓨터를 발명을 했죠. 그래서 개발을 해가지고 IBM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초로 이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때가 PC5150이라는 PC였습니다. 이걸 개발을 해놓고 판매를 할 때 IBM 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건 미친 짓인 것 같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PC, 이 시스템 말고 그 외에 우리가 PC를 쓴다 그러면 150대인지 150만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한 150만 대라고 쳐도 그 정도면은 끝날 건데 뭐 비즈니스가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PC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1980년대 딱 들어오면서 이 PC에서 스마트폰, 아니,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모바일 폰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죠. 이 모바일 폰은 1973년도에 모토로라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너도나 누구나 이 스마트폰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미 1960년대부터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개발을 시작했던 기술이었죠. 그래서 90년대에 상용 제품이 처음으로 출시를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블록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페토, 그다음에 포트나이트, 또 게더타운, 이프랜드, 뭐 이런 그 프로그램들, 이런 시스템들, 이런 서비스들이 대대적으로 소개가 됐었죠. 자, 그리고 지금은 이 메타버스가 약간 시들해지었습니다만은 하여간 NFT를 가지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은행이 필요가 없어. 이제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다 나누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라고 하면서 이제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음은 어떤 것이 될까요? 이런 건데요. 다음 나올 수 있는 것이 드디어 AI, 인공지능,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뭐 이것은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의 물결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변화의 물결에서 우리가 맞은 충격이 있습니다. 챗 GPT라고 하는 것이 2023년 작년 1월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행정부처에 네, 말씀하십시오. 중앙행정부처에서 리포팅을 했는데 이 보고서를 챗 GPT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앞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자마자 대한민국에서는 챗 GPT가 뭐야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것이 저는 1996년도에 이세돌과 그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대결이죠. 이것을 연상시켜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알파고 때문에 센세이를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 제가 SK텔레콤의 중앙연구원에서 개발팀장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상당히 그때 벤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제2세대, 제3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를 개발하는 책임자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 거의 모든 어,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딱히 그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특정 지역을 제가 그 대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러는데 자녀들 그 공부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죠. 주로 여성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알파고가 어디에 있는 어디에 있는 학교냐. 나 거기를 보내야 될 텐데, 그거 좀 알아봐다오. 이런 이야기들 하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갑자기 그러한 그 트라우마? 연상이 확 떠오르는데요. 하여간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생겼었냐면 이 챗GPT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큰일 났다. 이제 우리들은 할 일이 없네. 직업이 없어지겠네.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보시죠. 컴퓨터가 대중화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또는 애플, IBM이라고 IBM은 원래 그때부터는 대단한 그 국제기업이었죠. 국제적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기업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1980년대 초반이죠. 그러다가 1990년대가 막 들어오면서 인터넷 혁명,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 갑자기 웹 브라우저를 개발하는 MS 또는 파이어폭스, 사파리 지금 현재 있는 이 웹 브라우저는 지금의 회사들이긴 합니다만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만은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또는 온라인 쇼핑, 아마존, 알리바바, 네이버사, 당근마켓 또는 검색 엔진 이러한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어마어마한 유니콘 기업이 됐죠. 그리고 그 후에 SNS 또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회자가 되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글, 위챗, 또 뭐 이런 회사들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을 했고 지금은 이미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을 넘어서는데 10년이 넘지 않는 그러한 기간에 커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넷카 후배 당 중이라고 하는 이 여섯 음절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들으신가요? 넷카 후배 당 중.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채팅창에 한번 써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카 후배 당중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중고나라 이 회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플랫폼 기업으로 유니콘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죠. 사실 제조업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기업이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은 다 나 혼자에서만 또는 몇몇이서 모여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개발해내고 또 그래서 그것들을 보급을 하고 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AI, 챗 GPT, 메타버트는 이미 시들해졌습니다. 과연 이게 챗 GPT,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메타버스가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 또는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다 하는 논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AI나 챗 GPT나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는 나 혼자서 또는 너나 몇몇이 모여서 이러한 기업들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샘 엘트만의 오픈 AI의 챗 GP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 차차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그러면 AI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할까요?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들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AI라고 하는 용어 또는 AI라고 하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아마 1980년대, 70년대 말 이때부터 아마 듣기 시작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한일에서 나온 인공지능 선풍기 또는 럭키 금성에서 나온 인공지능 세탁기 또는 홈 오토메이션, 팩토리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 다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것들이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시들해졌다가 갑자기 챗 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확 분양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알파고라고 하는 것이 엄청 센세이션을 일으키긴 했죠. 그렇지만 시들해졌다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챗 GPT-4, 챗 GPT가 나오면서였죠.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서 뭐가 바뀌느냐라는 걸 봤더니 이제는 개념적인 지식이나 창의성이나 비판적인 사고, 컴퓨팅 사고, 융합 역량, 인성 이러한 힉스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싹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험을 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과연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몇백 년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이야기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I 관련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영화가 2014년에 나왔는데요. 이때 알리시아 비카다나의 매혹적인 연기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때 로봇에 대한 튜링 테스트를 관련으로 초대받은 젊은 프로그래머가 활약하는 그런 이야기 담긴 이야기죠. 또 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영화가 또 있었고요. 매트릭스는 너무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은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그 영화죠. 그 다음에 트랜센던드, 그 다음에 인류 종말 복원. 이런 영화들은 이미 우리들 머릿속에 그런 영화야. 나 그거 봤어.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정의라고 하는 얼마 전에 작곡하신 강수연 배우가 주연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미리 우리에게 그러한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죠. 또 그러한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뭔가 끊임없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 개발들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AI도 마찬가지로 1950년대 초반부터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적분이라든지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이라든지 선형대수학 이런 학문들을 잘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뒤에서 또 자세히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면 1956년에 앨런 튜링이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를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과 같은 기계를 만들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개발을 쭉 해오다가 갑자기 시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만 어떤 정점에 올라가서는 도저히 그 허들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주저앉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일을 그 흥미를 가졌던 개발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는 나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일 할 거야 라고 다른 데로 옮겨가 버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프리 힌턴이라는 이 박사님은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놓지 않고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미적분이나 선형대수나 통계 이산학이나 이런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일을 해오다가 이 제프리 힌턴이라는 박사가 그 머신러닝, 딥러닝 이러한 방법을 주장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입력을 했더니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개를 허들을 넘어갈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기술 이것을 개발을 해내게 됐고요. 이 기술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백엔드라고 하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LLM 기술, 그다음에 프론티엔드라는 제품을 가진 챗 GPT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제프리 힌턴 박사는 작년 5월 1일 날 구글을 사퇴하면서 AI 발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사퇴를 했죠. 그러면서 약간 주춤한 현상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샘 엘트만은 그런 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픈 AI에서 대표에서 물론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복귀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해프닝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영화를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짧은 영화이기는 하지만 어,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가 본데요. 이 영화는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지 뭐다. 자, 이제 챗 G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라고 하는데 챗 GPT가 뭐야? 다 안들 아시죠? 벌써 1년 이상 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드리겠습니다. 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팅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채팅. 채팅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기계인데 이 기계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전제로 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챗이 있고요. GPT의 G는
generative, 생성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건데요. 우리가 천지창조 또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장인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가 바로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생성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G는 generative, 생성하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AI를 나타내는 거고요. P는 pre-trained, 먼저 기계에게 사전에 학습을 시킨다. 학습을 꾸준히 시켜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고요. T는 transformed, 변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변신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챗 GPT인데요. 이 챗 GPT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묻고자 하는 어떤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으로 던져서 질문을 하면 AI가 대답해주는 대화형 서비스인데요. 그전에 우리가 ARS라고 하는 것은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을만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챗 GPT는 그렇지 않고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도 무작위로 만들어진 내용들을 입력을 하면, 던져지면 바로 답변을 해준다. 그래서 내가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것은 바로 대화형으로 즉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AI라고 하는 Large Language Model, 그러니까 많은 언어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이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바로 챗 GPT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왔다. 그래서 챗 GPT는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챗 GPT에 반해서 이제 AI가 발전한 과정들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시면은 앨런 튜링이 1950년대에 보편 기계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발표를 했고요.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겼는데 존 메카시가 프로그래밍 언어인 LISP를 개발하면서 이것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95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흥미를 가지고 달려들었지만 지지부진해오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 기계학습이나 신경망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패턴 처리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 분야로 진전은 있었지만 계속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 8년 전부터 드디어 사진을 컴퓨터에 보여주면 이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답변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10만 장 정도 되는 사진을 계속 학습을 시켜서 야, 이게 뭐야? 라면 강아지, 이건 뭐야? 고양이 두 개를 하다가 어느 날 다리가 세 개인 강아지, 다리가 세 개인 고양이를 들이대니까 답변을 못하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게 뭐지? 왜 그러지? 라고 해서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이 컴퓨터가 그동안 학습해 온 것은 다리가 네 개 달리고 얼룩무늬가 있는 고양이 또는 털이 이렇게 털북숭이가 있는 뭐 강아지 이런 것들만 봐왔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하나가 없는 짐승이 들어오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기계로서의 한계이구나 느끼고 답보 상태에 빠졌는데 그동안에 쌓여 축적되어 있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이 허들을 극복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전하게 된 거고 갑자기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챗 GPT가 챗 GPT 1, 2, 3 그리고 3.5, 4.0까지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챗 GPT 3.5에서 4.0으로 가면서 이제는 뭐가 됐냐면 자유롭게
어떤 말이든지 정형화하지 않고 막 주절주절 해도 답변을 해주는 그러한 상태까지 갔죠. 그리고 내가 바로 입력하자마자 바로 답변해주는 그러한 수준. 그런데 최근에 챗 GPT-4.5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4.5는 40이 아니고 5인데 5는 옴이라고 하는 만능, 만방으로 간다는 이러한 그 옴니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멀티모달 기능이 있고 향상된 속도,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하고 답변을 해주고 분석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입력을 하기도 하고 영상으로 인식을 해서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는 가르쳐주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또 지금은 70개국의 언어가 지금 지원이 되지만 앞으로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챗 GPT-4.5가 되면서 이제는 내가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야 어떻게 좀 잠을 자장가는 아니지만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음악을 좀 들려줘봐. 또는 글을 좀 읽어줘봐. 이렇게 했을 때 챗 GPT가 찾아가지고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글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어줄 때, 야, 너무 말이, 너 목소리가 딱딱해. 좀 부드러운 목소리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면은 그러한 목소리로 바로 바꿔서 해주는 그러한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말로, 한국말도 이제는 처리를 해주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고요. 또 어떤 내가 글을 쓰면서 또는 산수 문제를 풀면서 수학 문제를 풀면서 카메라를 대놓고 풀어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자 지금 이 문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정답을 못 찾았어. 뭐가 문제지? 그러면 거기는 사인 함수인데 뭐 코사인 함수를 적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도 바로 지적을 해서 가르쳐주는 바로 잡아주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AI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해주는 이 AI 도구들은 최근 것까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최근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필모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쭉 강의 시간에 알려주기도 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주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여기에는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겠는데요. 오픈 AI에서 나오는 챗 GPT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와 있는 빙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아수겁이라고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아수겁, 리튼 이러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챗 GPT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코파일럿은 챗 GPT를 기본으로 장착을 해가지고 더 한 단계 높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챗 GPT-4나 챗 GPT-4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 주지는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챗 GPT-4가 유료인데 무료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료인 챗 GPT-4를 쓸 수가 없을 때 챗 GPT-4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수겁이나 여기서 말하는 리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 무료기를 합니다. 리튼은 원래 유료 서비스였고 마케팅에서 카피라이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서비스였는데 유료로 서비스를 하다가 챗 GPT가 나오면서 무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또 유료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고 또 우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데서 쓸 수가 있다. 이런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카카오톡에 가서 아수겁이라든지
미팅이라고 치고 거기에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하듯이 내가 필요한 것을 입력을 하면 답변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 아주 훌륭한 그러한 챗 GPT 도구가 있다. 이를 아시면 되겠고요. 네이버의 클라우드, 여기는 다 뭐 유료이긴 합니다만은 네이버의 클라우드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녹음을 해가지고 바로 글로 만들어주고요. 또 내가 글로 써서 음성으로 변환해줘 하는 것을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로 변환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카카오톡에서도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에서 제미나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지금 코파일럿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제미나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또 그림을 그려주는 도구로는 달리 또는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그 다음에 내가 음성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스튜디오 DID 이런 등등 이러한 도구들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특히 달리나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유료 서비스를 해야만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러한 그림, 이미지 또는 캐릭터 이러한 것들을 바로바로 만들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죠. 이러한 서비스들을 지금 활용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림을 내가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이걸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없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그림이 정교하게 나오고요. 사진도 얘는 내가 찍지 않더라도 멋있는 모델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도 미드저니를 가지고 전 세계 패션 모델에 대한 사진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도 지금 작년 8월 달에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수준으로 지금 와 있다. 라고 있고요. 또 영상을 만드는 것도 이게 여기 지금 열거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뭐 필모아라든지 그럼 어도비에서 나오는 그 프리미어 프로 또 비디오 슈트 뭐 이런 등등 수많은 영상 도구들이 이제는 간단히 단어 몇 개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굳이 전문가들을 많은 돈을 주고 고용해서 쓸 필요가 없이 간단히 내가 만들어 쓸 수가 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다만 내가 진짜 상업용으로 아주 멋들어진 영화를 만들어야 될 때, 광고를 만들어야 될 때, 이런 때에는 내 혼자서 만들어낸 것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가들을 또 고용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은 이제는 그 간단히 유튜브에 쇼츠를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릴스를 올리거나 이럴 때는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낸다.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에 AI 이 도구들을 활용한 사례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직접 시연을 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쭉 말씀으로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직접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서 또 따라 하시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고요.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오버뷰라고 할까요? AI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I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고, 브러쉬,
아삽, 이런 건데요. 자, 기고라는 것이 이런 거죠. 개배지 인, 개배지 아웃, 골드 인, 골드 아웃입니다. 내가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고요. 내가 황금을 집어넣으면 황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 퀄리티가 달라진다. 이런 거고요. 플라시라고 하는 것은 buy, low, and sell high입니다. 내가 살 때는 딴 것을 찾고요. 내가 팔 때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이 장사하는, 사업하는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배울 때는 적게 주고, 적은 돈을 주고 배우고, 내가 가르칠 때는 비슷하게 가르치고 싶어. 이런 인간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SAP는, 아삽은 우리가 뭐, SNS 파스블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항상 바로 즉시 뭐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항상 지금 이 베스트 두잉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나중에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더욱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챗 GPT를 활용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해볼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챗 GPT를 써봤는데요. 그때 브랜드 광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모비아라는 샴푸의 특징은 흑삼으로 만들어졌고 탈모에 특효가 있고 유전성 탈모를 해결해주고 뭐 등등 이러한 문구들을 쓰면서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내가 홍보를 하고 싶어. 광고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만들어줘 볼래? 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모비아는 샴푸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흑삼 탈모 특효, 유연성 탈모 해결, 피부 고민 해결 13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9번 찍고 9번 말렸었고 최소 6개월 만에 효과를 입증할 수 있고 이 샴푸를 홍보하기 위해 기능 및 광고 문구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집어넣었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모비아의 샴푸를 소개합니다. 모든 모발 문제에 대한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등등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지 이러한 문구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문구를 가지고요, 제가 블로그에도 올리고요,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또는 그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의 홍보 문구로, 또는 기능성 홈페이지를 만드는데도 이 문구들을 다 그대로 바로 썼습니다. 또 달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걸 시켜봤더니요, 이렇습니다. 자, 등에 짊어진 짐이 비에 젖으니 점점 무거워만 갑니다. 태양은 천천히 서쪽으로 가고 있지만 집에 가려면 여전히 10리는 더 가야 합니다. 손을 잡은 아이는 배고프고 춥다고 징징대고 소변은 마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러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달리에 한글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영문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파파고로 이 내용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The road of my facts get heavier 이쪽에서 이 번역을 해가지고 입력을 했더니 이러한 그림을 그려주네요. 어떤 남자분이 등짐을 잔뜩 쥐고 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있고 옆에 있는 아이는 안 가려고 징징거리면서 울고 있고 날씨는 우중충하고 비는 오고 있고 이러한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그래서 그래 수채화 그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만족할 만하다. 여기서 갖다 써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쓰고 또 인스타그램에도 쓰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비록 이 글들은 다 영문이긴 하지만 한글로 사실 이거는 한글로 내가 지속 성장을 한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세미나를 지금 하려고 그래. 그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포스터를 만들려고 하니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글로 입력을 했었죠. 그럼 한글로 입력했더니 이거는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영문으로 생성되는 것을 제가 카피해서 붙여줬던 거고요.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따로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넣었더니 이렇게 빌딩 숲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동차들이 있으면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사회, 환경과 이러한 그 커머셜한 부분들이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라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앞에 보였던 이 사진과 이 그림과 뒤에 있는 이 포스터와의 기간 간극은 약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됩니다. 달리가 달리 2, 달리 3로 가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 발전된 내용을 이렇게 실감할 수 있게 해줬고요. 아까 제가 카카오톡에서 아수겁이라는 것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에서 아수업 또는 ASKUP 이걸 쳐보시면 바로 이러한 그림, 아수겁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 몇 개를 하고 바로 쓰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때 작년 이게 아마 2월이나 3월쯤 됐을 겁니다. 스페인의 말라가에 가족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3박 4일 스케줄을 만들어줘. 테마는 플라멩고와 투 그리고 먹거리야. 이렇게 한 줄을 집어넣었더니 뭐 인사말과 함께 첫 번째 날에는 오전에 말라가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세요. 저녁에는 말라가 시내를 구경하고 저녁에 플라멩고 공연을 관람하십시오. 두 번째 날에는 오전에 알카사바 수원을 방문하고 점심 식사로 팔로마 블랑카 해변에서 식사를 즐기고 오후에는 말라가의 역사적인 도시벽과 말라가 성 방문을 한 다음에 저녁에는 말라가의 맛있는 타파스에 아마 파스타인데 이렇게 되니까 타파스의 와인을 즐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요. 세 번째 날에는 오전에 그라나다로 이동하여 아람브라 궁전을 방문하고 점심 식사로 그라나다의 유명한 타파스 즐기기 오후에는 투 관람 저녁에는 말라가의 바르켈로나 거리에서 음식과 술 즐기기 넷째 날에는 오전에 말라가 해변에서 즐기고 점심 식사로 빠에야와 같은 요리를 즐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3박 4일간 여행 스케줄을 만들어주대요. 상당히 사실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스페인 말라가라는 곳을 벌써 34년 전에 다녀와서 그 기억을 가지고 한번 이걸 만들어 봤는데 이런 정도의 정보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정도면 이제는 여행 가이드가 필요 없겠다. 여행 컨덕터가 필요 없겠다.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림을 아수겁에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딱 놓고 바닷가에서 서양을 바라보며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서 있다. 바닷물의 색깔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고 있다. 이 그림을 그려줘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했더니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정도 그림이면 요즘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또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글씨를 써놓고 인사로 보내주는 또는 카드 뉴스로 보내주는 그러한 그림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 아수겁이 거기다 붙이는 말이 요청하신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다 전경과 석양,
그리고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빨갛게 물든 바닷물이 포인트이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마음에 드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또 답변을 해줍니다. 이게 벌써 작년 2월 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 카카오톡에서 쓰는 아수겁은 가끔 그림을 그려줄 때 리젝트 시키는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안 맞는다든지 또는 지금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든지 시간이 안 맞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 5번 중에 2번, 3번 정도는 거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또 그림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지금 챗 GPT-4나 챗 GPT-4.5의 이 그림을 그대로 이 페이지를 가지고 입력을 하면 이 그림을 분석을 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2월, 3월경까지만 해도 어떤 그 챗봇 AI가 그림을 분석해 주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수겁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글씨가 많은 것을 가져다가 아수급에다가 딱 해서 입력을 하면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미지에서 글자를 몇 자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내용을 요약해줘. 그러면 이미지 대비의 문자는 never stop learning입니다. 이는 학습과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구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문구의 글을 가져다가 입력을 하면 그대로 불러서 글씨로 만들어주고요. 또 내용을 분석해주고요. 이런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미드제니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미드제니는 사실 그림을 그려주는 전문 플랫폼이죠. 이러한 내용으로서 이게 뭐냐면 제가 조선시대 때 검투사들이 대결하는 장면이야. 그래서 높은 마루에 앉아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뭐 이렇게 위통을 벗고 있는 이런 검투사라든지 우리 복장은 조선시대 복장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일부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선시대의 모습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작년 3월, 4월 정도의 그림인데요.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활용을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를 리틀을 가지고 유튜브 쇼츠 시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유튜브에 짧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흑삼으로 만든 탈모 예방 샴푸 6개월이면 효과 본다. 이것이 주제야. 이걸 가지고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줘봐. 라고 했더니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줍니다. 탈모 인구 천만 시대라고 불릴 만큼 탈모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면서 흑삼이라는 무엇인가 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요. 6개월 만에 머리카락이 자란다고요? 정말 부작용은 없나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줍니다. 지금은요, 여기다가 신 1, 신 2, 신 3, 나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만들어주죠. 물론, 챗 GPT-4라든지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전문가가 쓴 것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리튼으로도 역시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요. 이렇게. 뭐, 한국인 가족은 부모님과 40대 부부, 그리고 손자, 손녀가 함께 하고 있어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뷔페 식당에 모여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라고 했던 것이 작년 5월 8일,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들을 그렸는데 지금은 훨씬 더 정교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챗 GPT 또는 AI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두운 면이 많다고 불평, 불만,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물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바로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그것을 최소화시킬 것인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막 처음에 AI가 나오면서 마케터라든지 사진작가, 기자들이 생성형 AI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직업의 존폐가 염려가 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을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지금도 많이 줄어지고 있고요. 적어도 상가에 건물들이 임대라고 써 붙여놓고 사라지듯이 이러한 직업을 가졌던 분들도 없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될까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추적을 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치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생성형 AI로 실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어디냐?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목이 집중된 생성형 AI 시장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AI로 해가지고 작년 2월이나 3월경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디오도, 보이스도 AI가 만들어주고 영상에 있는 이 모델도 AI가 그려줬고 내가 몇몇 개 영상들만 좀 가져다가 썼지 그 외에들은 다 AI로 생성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기회에 영상 만드는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만족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보여준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강의 세미나를 원래 계획대로 하면 9시 30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약 한 20분, 15분,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13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있는 곳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지금 감리 단장으로 좀 있고요. 전라남도 무안으로 야간에 점검을 하러 가는 일이 좀 있어서 좀 일찍 좀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약 10분 이전, 10분 정도는 좀 빨리 끝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면 그걸 봐주시고요. 이러한 오늘 보여드리는 이러한 자료들은 제가 오픈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오픈해 드리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는 제가 따로 시정을 받아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 부분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작년 7월에 럭키박의 챗 GPT-4 활용 책쓰기라고 해서 면접 채용 합격 전략. 왜냐하면
챗 GPT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쭉 글을 만들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맞아. 이제는 면접 시장에서도 챗 GPT를 활용하겠네. 그러면 지금은 취업을 준비를 하거나 대학을 입시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챗 GPT를 활용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면접 준비를 하면 괜찮겠다. 그 시장이 괜찮겠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40페이지 정도를 만들었는데 제가 쓴 글은 약 한 100여 페이지가 되고요. 나머지 자료들을 만들거나 사진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챗 GPT를 활용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림은 미드저니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을 표현해서 편찬을 지금 했고 전자책으로 지금 교보문고나 영진문고나 또는 뭐 여러 군데서 지금 판매가 지금 되고 있고요. 매일 꾸준히 판매가 누적이 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좀 분야별로 좀 나눠볼까 하고 지금 책을 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책을 쓰는데도 약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책 한 권 쓰는데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2, 3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은 제가 얼마든지 한 일주일 정도면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한 생각만 좀 가미해가지고 수정만 하면 되지, 굳이 크게 많이 다룰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뭐 판단이 섭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전자책을 작년 약 한 3개월 동안에 약 3권을 만들었고요. 작년 말까지 한 5개월 정도의 4권까지 만들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글들을 지금 쓰고 있으면서 계속 좀 모아서 한 달에 한 2권씩 이렇게 편찬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책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라고 할 때는 이 챗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하시려면 채팅방에서 소통을 하면 되는데요. 그 채팅창은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거나 단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안내 문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강좌가 5주 동안 5개 강좌로 진행이 되는데요. 3주까지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AI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내가 자격증 따면 무엇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강사로 AI 관련된 강사로 활동을 하는 분들은 민간 자격증이라도 이게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들의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그래 기왕이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뭔가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 제안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3주가 끝나고 나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렸던 내용들 중에 혹시 너무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들어서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잠깐 몇 개 질문을 제가 받고 설명해 드리고 끝내도록 할 텐데요. 어떠셨나요? 자격증 발급처는 미래 인재 역량 개발 기능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네, 그렇고요. 뭐 이거 좀 계속 진행되면서 쭉 계속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혹시 오늘 드린 말씀 중에 너무 어려웠다.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좀 내가 확인하고 가야 되겠어. 이런 분들이 계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오늘 들으셨던 내용은 앞으로 4주 동안 들으시면 그때그때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오늘 말씀드린 것은 총론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음에 조금 뭔가 좀 이해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시간이 좀 음, 남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음 행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링크로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음번 강좌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